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6단원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빛의 굴절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빛의 굴절이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이해하고 가실게요. 빛은 기본적으로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의 경계면을 만나면 그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되는데 이것을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투명한 수조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물 밖에서 레이저 빛을 물을 향해 쏘아주고 수조의 바깥에서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레이저 빛의 진행 방향이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이렇게 꺾이게 되는 현상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빛의 굴절이라고 해요. 공기에서 물 쪽으로 향하는 빛이 굴절되는 것처럼 반대로 물에서 공기로 향하는 빛 역시 진행 과정에서 굴절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수조 아래에 이번에는 100원짜리 동전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수조 바깥에서 이 동전을 관찰을 하면, 자, 우리가 동전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동전에서 출발된 빛이 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진행 과정에서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굴절이 됩니다. 굴절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가요. 눈으로 들어간 빛자극은 결국 뇌로 가서 우리는 이 물체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 뇌는 동전을 어떻게 인지를 하냐? 굴절된 이후의 빛에서 연장선을 그어 주십시오. 자, 여기서 빛이 출발한 것으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전이 마치 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 뇌는 인지를 하게 되고요. 바닥면에 있는 동전이지만 실제로는 더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계곡에서 놀 때 물 속의 바닥이 얕은 것 같아서 발을 디디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어서 당황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바닥에서 출발돼서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굴절이 되기 때문에 실제 계곡 밑바닥보다 얕아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동전이 조금 위치가 다르게 우리가 인식하는 요 현상과 동일하게 빛이 굴절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빛의 굴절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렌즈입니다. 렌즈는 언제 사용하냐?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안경이죠. 렌즈는 유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울과 다르게 빛이 반사되지 않고 통과되는 특징이 있는데 렌즈의 종류에 두 개가 있습니다.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어떤 렌즈냐에 따라서 렌즈를 통과한 빛이 한 점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멀리 퍼져 나가기도 합니다. 한 점으로 모이게 만드는 렌즈가 볼록 렌즈고요. 그리고 빛이 퍼지게 만드는 렌즈가 오목 렌즈입니다. 지금부터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통해서 물체를 봤을 때 그 물체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표로 정리하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렌즈는 앞뒤가 볼록하게 나온 볼록 렌즈입니다. 그림에는 볼록 렌즈를 향해 나란히 들어가고 있는 빛이 3개가 표시되어 있죠. 사실은 렌즈를 통과할 때 빛은 공기와 유리의 경계면에서 한번
굴절을 하고요. 유리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한 번 더 굴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렌즈의 중앙에서 한 번만 굴절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란히 들어오는 세 개의 빛 중에 가운데 빛은 그대로 직진하도록 표시를 해주시고요. 위에 있는 첫 번째 빛은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굴절이 돼요. 아래에 있는 세 번째 빛은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서 아이고 잘못 그렸습니다. 이렇게 굴절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란히 들어간 빛은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 한 점으로 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렌즈고요. 나란하게 진행하던 빛이 굴절해서 한 점에 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볼록 렌즈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볼록 렌즈를 통해서 물체를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자, 여기 볼록 렌즈가 있어요. 볼록 렌즈 뒤쪽에 곰돌이 인형을 하나 놨고요. 앞쪽에서 렌즈를 통과한 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인형의 모습을. 자, 렌즈 아래쪽에 보면 곰돌이의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볼록 렌즈를 물체와 가까이 놓고 관찰을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물체가 커 보입니다. 볼록 렌즈와 물체가 가까우면 확대된 상이 형성이 돼요. 근데 렌즈로부터 물체를 점점 멀리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느 순간 두 번째 그림처럼 물체의 모습이 뒤집어집니다. 볼록 렌즈로부터 물체를 멀리 하면 어느 순간 뒤집힌 상이 형성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계속 물체를 멀리 하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작은 뒤집힌 상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밑에는 볼록 렌즈를 원시용 안경에 활용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오목 렌즈 근시용 안경과 함께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두 번째 표시된 렌즈는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오목 렌즈입니다. 오목 렌즈를 향해 들어가는 나란한 빛 3개가 표시되어 있죠.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빛 중에 가운데 있는 빛은 아까처럼 이렇게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표시해 주시고요. 첫 번째 빛은 위쪽으로 굴절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빛은 아래쪽으로 굴절되는 것처럼 그려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오목 렌즈를 통과한 빛은 멀리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나란하게 진행하던 빛이 굴절을 하면 멀리 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목 렌즈를 통해 물체를 보면 볼록 렌즈와 다르게 뒤집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작아 보입니다. 렌즈와 물체가 가까이 있어도 작은 상이 형성되고요. 물체를 렌즈로부터 좀 멀리 떨어뜨리면 더 작은 상이 형성이 되고요. 계속 더 멀리 떨어뜨리면 더욱더 작은 상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를 통해 봤을 때 물체의 모습이 다른 점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안경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볼록 렌즈는 원시용 안경에 써요. 자, 원시는 뭐냐? 멀 원자, 보일 시자. 그러니까 먼 것은 잘 보여요. 그런데 가까운 물체가 잘 안 보이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원시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면은 눈의 구조를 간략하게 그려놨어요. 중요한 부위만 표시해보면
요 회색으로 표현된 부위가 수정체예요. 수정체에서는 외부에서 눈 쪽으로 들어온 빛을 굴절시킵니다. 굴절된 빛은 어디에 모이냐? 자,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망막이거든요. 눈의 뒤쪽을 구성하는 제일 안쪽 막이에요. 이 망막에 빛이 모여 상이 맺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맺힌 상은 보시면 이 갈색으로 표시된 게 시신경이거든요. 시신경을 흥분시키고 이것이 뇌로 전달되면 우리 뇌에서 그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시인 사람들은 가까운 물체를 봤을 때, 자, 보세요. 원래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빛이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이 되어서 이렇게 망막에 모여야 돼요. 자, 빛 한 가닥, 빛 두 가닥. 이게 여기 같이 모여야 상이 맺히는 거거든요, 망막에. 그런데 원시인 경우 가까운 물체를 볼 때 빛이 자, 수정체에서 굴절이 되는데 굴절되는 정도가 좀 약해서 저 멀리까지 가버립니다. 들어온 빛이 굴절되는 정도가 약해서 저렇게 멀리까지 가서 이 뒤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망막 뒤에 상이 맺히는 요 현상이 바로 원시인 사람들입니다. 원시의 경우에는 망막 뒤에 상이 맺히니까 렌즈를 통해서 망막 앞에 상이 틀렸습니다.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이때 어떤 렌즈를 쓰냐? 볼록 렌즈를 써줍니다.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특징이 있죠.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볼록 렌즈에 의해서 빛이 한번 모입니다. 이렇게.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서 빛이 이렇게 모여요. 모인 상태에서 수정체에서 굴절이 한 번 더 되면 요렇게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볼록 렌즈를 착용해서 한 번 더 안쪽으로 빛을 모아줘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조절을 해주면 가까운 물체도 망막에 명확하게 상이 맺혀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원시용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옆으로 가서 근시에는 오목 렌즈를 사용해 줍니다. 자, 근시, 가까울 근, 보일 시. 가까운 건 잘 보여요. 그런데 먼 것이 잘 안 보이는 현상. 우리 대부분은 다 근시입니다. 선생님도 근시고요. 먼 건 잘 안 보여요. 자, 그런데 먼 게 잘 안 보이는 현상이 왜 나타나냐? 원시와 원인은 반대입니다. 자, 원래 빛이 수정체에서 굴절이 되어서 망막에 맺혀야 돼요. 빛이 수정체에서 굴절돼서 망막에 모여서 여기 상이 맺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 것을 볼 때 빛이 굴절되어서 망막 앞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눈으로 들어온 빛이 수정체에서 굴절되어서 요 앞에 눈으로 들어온 빛이 수정체에서 굴절되어서 요 앞에 모여가지고 여기에 상이 맺혀버리는 거예요. 망막 앞에 상이 맺힙니다. 그러면 이 역시 우리 뇌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가 없어서 흐리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는 어떤 렌즈를 써주냐? 오목 렌즈를 써줍니다.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오목 렌즈를 통과한 빛이 한번 퍼지죠. 오목 렌즈를 통과한 빛이 한번 퍼진 상태에서 수정체를 통해 굴절이 되면 망막에 맺힐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적어볼게요. 오목 렌즈를 통과한 빛이 퍼지면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시의 경우에는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준다. 자, 설명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빛의 굴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원시용 안경의 볼록 렌즈가 근시용 안경의 오목 렌즈가 사용된다라는 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